김여사입니다. 김여사.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예요. 네.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재수사입니다. 네. 어제 서울고검이 항고가 들어온 이 김여사에 대한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을 했죠. 이게 부재를 좀 같이 볼까요? 무혐의 처분이 난 지 6개월 만에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관련자 전원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죠. 이달 초에 유죄가 확정이 됐고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수사에 들어간다.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은 똑같이 항고가 들어왔지만 요거는 좀 기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기영 대변인님. 이게 사실 명품백 사건도 같이 이 명품백 사건도 도이치 사건도 두 개가 다 항고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명품백 사건 말고 도이치 사건만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는 건 이건 재수사하면 처음 불기소라는 거랑 결론이 좀 다르게 나올 것 같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명품백 같은 경우는 네. 성탁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배우자가 받으면 안 되죠. 하지만 받았다고 손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네. 법의 미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고. 근데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그 이른바 그 관련자 분들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다 확정 판결을 유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진술의 변화가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에 검찰이 좀 전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관계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직무를 하고 있을 상태였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지금은 아니면 진실을 얘기한다. 아니면 도리어 반대일 수도 있죠. 대통령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검찰이나 야당의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검찰이든 그리고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인을 네.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각이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못했는데 그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무혐의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은 뭘 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 검찰이 재수사하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된 지금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진술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동아일보 기사가 오늘 있죠. 같이 볼까요? 네. 동아일보에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검 유죄 확정 도이치 공범 윤 파면 후 진술 바꿀 수도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부재를 좀 보면 권오수 등 그동안 재판 이유로 비협조했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된 데다 여기서 말한 김 지휘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의 지위가 좀 달라졌다 때문에 김 여사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증언도 좀 뒤집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하에 재수사하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이승훈 변호사님 이 말씀처럼 약간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그래서 재수사를 한다고 정무적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뒤에 나온 진술은 바뀐다고 한들 믿을 수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재수사하는 게 맞죠. 대통령이 무서워서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진술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남들은 다 유죄 판결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 받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진술이 바뀐 게 진실 아닐까요? 남들은 다 유죄 받고 자신들이 자백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을 잃었을 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은 진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뭐 명품백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함정 수사처럼 촬영을 위해서 청탁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탁이 뭐 다른 죄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당연히 기소해도 지금 뭐 진술 안 바뀌어도 기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관련자들이 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은 됐고 처벌은 됐습니다만 추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가 조작의 가장 큰 현실적인 심판은 네. 추징금이거든. 수익을 추징해내는 거. 그쵸. 관련자들이 하나도 추징이 안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도 23억을 수익을 받지만 처벌되더라도 집행유예 받고 추징이 하나도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라든가 가족과 관련해서는 죽어버렸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사를 한다는 거는 나도 동의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이 뭔가 이 재수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두 분이 같지만 그 이후에 나온 얘기는 정말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진술이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요 사건 쟁점이랑 재수사 배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그래픽이 같이 있죠. 볼까요? 네, 이겁니다. 사실 이게 2020년 4월 7일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최강욱 당시에 이 민주당 의원이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하고 고발 이후에 기소, 조사 통보 쭉쭉쭉 와서 2024년 7월 20일에 김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가 있어서 요 조사를 놓고서 또 다시 한번 좀 논란이 있었었죠. 그러다가 4월 3일 올해 4월 3일 올해 초 이달 초죠. 이달 초에 관련자 9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처럼 지금 이 당시에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이 났었어요. 그 옆에 지금 재수사 배경을 좀 보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김 여사가 주범들이랑 연락한 증거랑 정황이 없다.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다. 주가 조작을 방조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딱히 없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오수 당시 회장의 의사로 계좌가 운용된 걸로 지금 판단을 했다라는 게 당시의 이유였었는데 지금 다시 재수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송 변호사님 사실 이게 저희가 재수사입니다만 재기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검찰에서 밑에 검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재기 수사인 건데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 굳이 서울고검 형사부가 그냥 우리가 맡아서 할게 라고 갖고 갔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나름 유죄 심증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중앙지검장이 굉장히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과거 중앙지검장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려고 하니까 좌천됐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부산고검으로 갔을 건데요. 그만큼 이 사건을 보시면 네.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23억이라는 거잖아요. 23억을 수익을 얻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라고 모든 관련자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수익금을 권오수 회장 등 공무원들과 나눠 가졌어야 되죠. 당신은 계좌만 빌려줘. 권오수 회장 내 마음대로 계좌를 관리하고 내가 돈 벌게. 다만 너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우리 나눠 가질게. 너한테 20% 줄게. 뭐 이런 게 돼야지만이 네. 계좌만 빌려주고 돈만 빌려주고 나는 몰랐다라고 해야 되는데 본인 혼자 돈을 다 가졌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 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검찰에서 뒤를 봐줄 사람이 있고 그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나름 유죄 심증을 좀 갖고 접근한 게 이 재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결혼을 한 다음에 주가 네.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나 뭐 검찰총장일 때 그런 뒷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런 유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권오수 전 회장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과도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뭔가 유죄가 있거나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나온 부분에서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맡을 때 네. 하나하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통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른바 돈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거 믿고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까지 김건희 여사한테 과연 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인데다가 사실 이 뭐 말씀처럼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통으로 일단 믿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가 또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 김 여사 관련해서 검찰에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도이치 사건만은 아니죠. 뭐가 있는지 좀 같이 볼까요? 지금 검찰에서 먼저 첫 번째, 지금 제가 얘기한 서울고검 형사부가 지금 재수사를 할 예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있고요. 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할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요게 있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진법사 고가 목걸이 전달 의혹 요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도이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명태균 의혹도 있고 뭐 건진법사 목걸이 얘기도 있고 근데 명태균 의혹은 들어봤는데 건진법사 목걸이는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 목걸이는 어디에? 6천만 원짜리 진실게임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예요. 목걸이는 어디에 있는 거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라고 하는데 라는 거죠. 그 밑에 작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목걸이 수수 의혹 일지입니다. 네. 일단 이 김건희 여사가 나토 정상회의 때 목걸이를 하고 갔었죠. 그래서 이 목걸이 이거 비싼 건데 엄청 고가인데 이거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얘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란을 보고 통일교회 한 당시 이 간부가 이거 빌리지 마시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거 지인한테 빌린 거다라고 했더니 이거 빌리지 마시고 이거 그냥 하십시오라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건진법사와 그거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이 화면으로 보이는 이 목걸이가 똑같은 그 줬다라는 그 목걸이는 아닙니다. 이 목걸이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 여사가 목에 했었던 바로 그 목걸이인 건데 그게 논란이 됐고 이 목걸이가 아닌 다른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당시 이 한 종교계 간부가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 건진법사가 얘기한 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기사에 제목이 이래요. 행방이 묘연한 김 여사 선물용 명품이다. 네. 행방이 묘연하다. 분명히 건진법사한테 김 여사 선물로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간부가 안 준 것 같아서 다시 돌려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가 잃어버렸어요라고 얘기하고 김 여사 쪽은 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목걸이는 어디 간 걸까요? 제 개인적인 추정은 추정. 뭐 당연히 전달됐을 거라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한테 1억을 갖다 주세요라고 현금을 줬다고 한다면 네. 일부 자기가 갖고 일부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할 수 있죠. 근데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잖아요. 통일교청에서 줬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걸 차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줬다? 근데 통일교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독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건네갔을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만약에 이 통일교 측에서 건네준 목걸이와 김건희 여사가 찾던 목걸이가 동일한 목걸이였다고 한다면 나토 정상회의 때 이미 이 목걸이를 전달했고 통일교 측에서 전달한 목걸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수사가 되니까 실은 빌려서 왔는데 통일교 측에서 이를 알고 사줬어요라고 하는 걸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다른 목걸이라고 한다면
뭐 김건희 여사 측의 변명이 맞겠죠. 다만 이 목걸이는 저는 분명히 전달됐을 것이고 전달됐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를 팔아서 많은 공천권 행사하고 인사를 행사하면서 돈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승훈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목걸이가 같은 건데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뭔가 말을 맞춰서 같은 목걸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배달 사고를 낸 건 아니다. 명확하게 김 여사 전달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 건진법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상당히 친한 친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게 있었죠. 언제냐?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당시 후보 때였어요. 후보 때는 이 등을 툭툭 치면서 자 일로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옆에서 소개도 하고 길 일로 가시라고 얘기를 하고 당시의 상황을 좀 쫙 좀 이렇게 이 좌중을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그런 건진법사의 모습을 이 공개가 돼서 둘이 무슨 사이야라는 논란이 있어서 당시에 그때 고문이었었나요? 그래서 이제 그만뒀었다라는 건데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 이승훈 변호사님은 개인 추정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목걸이가 나는 전달이 김 여사한테 됐을 거다라고 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 통일부 네. 간부가 네. 건진법사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뭔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그걸 준 이유가 선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뭔가 생각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봤을 때 뭐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이후에 뭔가 진행됐다고 한다면 통일교가 대단한 교세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종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이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쪽에서 원하는 거든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이 목걸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준 쪽에서 뭔가 전달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본인들이 볼 때는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네. 그게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배달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쪽 입장에서 만약에 줬다고 했다면 네. 줬다 얘기를 했을 텐데 나는 그거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이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지금 이제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목걸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 종교계 간부가 얘기를 한 이유는 뭔가 전달이 안 됐다는 당시의 정황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달라고 했지. 이게 전달이 됐으면 내가 전달했는데라고 건진이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 부분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은 제목이 진실게임입니다만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뭐 얘기가 제목으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김 여사 관련한 얘기가 국회에서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사실 이 신청이 됐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김건희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심신쇠약. 지금 이 과방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었다라는 거예요. 부른 이유, 이제 뭐 YTN 민영화 문제 그리고 12상 계엄 관련해서 이 실제로 언론을 좀 통제하려고 했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김 여사를 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 신청을 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신이 쇠약하거든요라고 사유서를 냈다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출석 사유서 얘기 이렇게 적혀 있죠.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심신이 쇠약할 법하죠. 김기영 대변인님.
현재 지금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어떨까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원래 김건희 여사가 몸이 그렇게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화면에 비치는 모습도 보면 많이 마르신 편인데 실제로 보면 좀 정말 말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계엄 이후에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관저에서 사저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정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민주당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시켜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YTN 민영화하고 네. 대통령 계엄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쪽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인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좀 불러야 되거든요. 이건 대단히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 있어서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낙인 찍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 이승우 변호사님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과방위에서 YTN 민영화랑 12.3 계엄 언론 통제 요 부분을 보는데 왜 윤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 여사를 부르는 거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뭐 과방에 나와서 증언한다라고 하고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본인도 좀 어렵겠죠. 대통령 파면되고 지금 아파트에 있는데 실은 밖에 나오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 측면은 이해하고요.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뭐 천공, 명태균, 건진법사 굉장히 좀 우리 상식과 안 맞는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공천에 돈을 줬네, 인사에 돈을 줬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진실은 결국 특검에 맡겨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민주당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다 국민들이 믿고 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그리고 검찰에서 좀 단절시켜주고 수사를 제대로 해버렸으면 끝났을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왔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까지 온 건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고 네. 김건희 여사를 다뤘던 검찰의 문제도 있고 결국 파국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과방위에서 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는지에 대한 뭐 명확하게 지금 공개된 바는 없지만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느냐. 다만 단순히 뭐 국회에 청문회에 안 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좀 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김 여사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쭉 봤습니다만 이 현재 검찰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 심신쇠약 상황이라고 하면 또 검찰 소환 조사가 곧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는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